그래서 절대 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식사법을 하셔야 했지만 저는 영양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응급 상황에서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섬유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면 건강은 다 100% 회복이 됐고요. 피로도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전에도 뭐 피로도는 저에게 조금은 저를 힘들게 하는,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에너지 레벨을 어느 정도 지금 맞추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만 극복하면 아마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응급기에서 관해기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는 그 검색어가 식단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단을 검색하면 그래서 뭐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런 식으로 딱히 어떤 레시피를 정해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겠구나. 저도 또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가이드를 드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해지는 이 식사법을 알려면 일단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식사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맵거나 아니면 튀긴 음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극이 심한 음식을 피해서 뭐 천천히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식사를 한다든지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식사법을 찾아야 돼요. 뭐 너무 맵거나 너무 온도가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거의 200권이 가까운 책들을 읽었잖아요. 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한결같이 나오는 게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뭐 너무 굽거나 너무 딥프라이 하는 것은 사실은 염증을 일으키는 조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기름에 튀기면 바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몸이 안 좋을 때는 찜이거나 아니면 삶거나 뭐 으깨서 요리를 한다든지 뭔가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조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제 콘텐츠를 말씀드릴 때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음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의 트리거 음식은 두부인데 두부를 먹게 되면은 생두부를 먹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지 복통과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유도 먹지 못하는 상태고요. 굳이 먹어야 한다면 제가 마늘 레시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에서는 사실은 두부가 가장 큰 그 단백질 공급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먹고 있으니 어떤 분들은 제가 막 강황이 뭐 염증이 정말 좋아요, 강황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강황을 먹으면은 복통과 설사를 하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알고 어떤 음식이 트리거 음식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 일기를 쓰는 게 저는 처음에 이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생각보다 본인은 본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지, 뭐 예를 들면 짬뽕을 먹었을 때 몸이 너무 불편하다. 그게 이 맵고 자극적이고 튀긴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밀가루 자체에서 내 몸에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잘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식단 일기를 써서 그런 어떤 것에 음식에 반응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잘 모르신다면 식단 일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영양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제 유튜브 콘텐츠에서 정말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저는 영양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초반에 저는 단 1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약체 몸이었고요. 그 전에 막 헤비 리프팅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던 사람인데 덤벨을 3kg도 양손에 못 들 정도로 근육과 그 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영양소 결핍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알아서 그것을 충분히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영양소는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구두로 빨리 말씀을 드린다면 비타민 D가 가장 그 염증성 질환에서는 핵심이 되는 영양소고요. B12,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B12, 그 다음에 제가 피쉬 오일, 브레인 포그랑 그 관절 이런 데 손상을 막아주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철분제나 뭐 마그네슘 이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로병의 트리거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트리거가 되는 음식은 이렇게 악화시키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섬유 음식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장이 쉴 수 있으려면은 고섬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처럼 믿고 있는 통곡물이나 그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사실은 장에게는 엄청난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고섬유가 장을 움직여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고섬유 음식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채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곡물도 먹지 말라는 곡기를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접근하실 수 있지만 그 현미밥 대신에 흰쌀밥을 드시면 되고요. 그 잎채소 대신에 뿌리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뭐 익힌 당근이나 익힌 감자, 익힌 고구마 등 예를 들면 브로콜리를 먹는데 줄기를 제거하고 먹는다든지 이렇게 안전한 옵션으로 가시면 조금 장에는 덜 부담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과 밀가루예요. 제가 유제품과 밀가루는 정말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제품과 밀가루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 교란 그 성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만 끊더라도 사실 온몸에 있는 염증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정말 목 놓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댓글을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조리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이 많이 진 음식이나 혹은 딥프라이 음식 그런 것들은 사실 장에 되게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복통과 설사와 그리고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삼겹살 같이 이렇게 고지방이 들어가 있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만 먹어도 복통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맵고 너무 짜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장에 그 무리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분들이셔가지고 마늘, 김치, 매운 거 이런 것들 많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아주 간 약하게 먹던지 아니면 초반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컨텐츠로도 많이 만들었지만 카페인과 술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바로 가공식품을 끊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빵 한 조각도 사실은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잖아요. 근데 식빵에다가 만약에 내가 글루텐 프리 식빵을 먹는다.
글루텐 프리 파스타를 먹는다.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염증이나 복통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좋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트위스트해서 본다면 고도의 가공식품에 더 고도로 가공해서 글루텐 프리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몸에는 훨씬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싶으면 저는 그냥 요새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스파게티 먹고 그냥 빵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빵을 한번 먹어서 제가 복통이 있는 정도의 그런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서, 물론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글루텐 프리 옵션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 저의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라는 책들을 지금 연구 논문이랑 그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읽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고도로 가공된 음식을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저는 안 아픈 지점까지만 원했던 것 같은데, 안 아픈 상태에서 몸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작년에 제가 그거를 몸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요. 탄수화물이나 그다음 인공 감미료, 이것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복부에 가스가 차면서 배가 거북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플랜트 파라독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야채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농약이 잔뜩 묻은 DNA가 많이 변형된 음식을 먹고 염증 반응이 몸에서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신기하게도 인공 감미료조차도 그 인슐린 스파이크를 높이는데 악영향을 준다. 이걸 먹으면 뭐 사람들이 뭐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먹으면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슐린 스파이크를 높인다라고 그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인슐린 스파이크가 높아지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인지를 하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앞에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응급 상황에서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섬유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의 핵심은 장을 쉬게 하고 변을 적게 만들어서, 찌꺼기를 적게 만들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응급 상황에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 제가 리스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복통, 혈변, 이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해야 에너지를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뭐 흰죽, 백미죽, 뭐 감자표, 감자 으깬 음식, 뭐 바나나는 장을 보호하면서도 그 부담이 좀 적은 과일이에요. 그다음에 뭐 삶은 당근, 뭐 스크럼블 에그, 그 대신 기름 많이 넣지 않고, 두부, 뭐 닭가슴살 스프, 그다음 호박 퓨레, 그다음에 뭐 무염 크래커, 그 다음에 쌀 미음, 이런 것들이 아주 응급시에는 드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침에는 미음과 삶은 당근, 점심에는 백미죽과 스크럼블 에그, 저녁엔 감자 퓨레, 닭가슴살 스프, 저녁엔 간식으로 바나나,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서 조금씩 천천히 자주 드셔야 그 에너지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주 응급 상황일 경우고요. 그 이후에 조금은 안정이지만 먹는 게 조금은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트밀 드실 수 있고요. 찐 감자, 연두부, 뭐 바나나 스무디, 삶은 닭가슴살, 뭐 흰살 생선찜, 뭐 백미밥, 뭐 익힌 호박, 뭐 익힌 브로콜리, 익힌 무, 익힌 애호박,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는 이런 식단을 좀 참고하셔서 드시는 게 좋고요. 뭐 건강하니까 건강한 음식이 다 좋은 거야 하고서는 뭐 잎채소 이런 거 드시면 정말 큰일 나고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정말 많으니까
정말 큰일 나고요. 뭐 지중해 음식이 좋대, 지중해 음식 먹어야지 라고 응급 상황에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기 때는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 유제품, 밀가루, 아주 맵고 짠 거, 뭐 기름에 튀긴 거, 뭐 카페인, 술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난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어?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피하셔서 음식을 드시는데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보쌈을 먹어도 되고요. 김밥을 먹어도 되고요. 뭐 메밀국수를 먹어도 되고요. 샤브샤브를 먹어도 됩니다. 정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기 때는 먹지 말아야 한 음식을 피해서 드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릴 게 있어요. 저 항염증성 라이프 스타일에서 제가 번역을 해서 올린 그 항염증성 음식입니다. 9대 음식인데 저는 이 놀랍게도 이 음식을 아직도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모든 그 식단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장이 편안해지고 회복이 빨리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게 사실 이 모든 식단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몸을 보호하고 몸에 난 염증을 없애주는 약의 역할을 하는 게 항염증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9대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콘텐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음식들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는 쭉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 올리브 오일, 뭐 잎채소, 십자가 채소, 그 다음에 베리류, 뭐 블루베리, 뭐 딸기, 라즈베리,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베리로 끝나는 게 이렇게 소염작용을 하는 과일들이거든요. 그 과일. 그 다음에 강황은 제가 진짜 미친듯이 토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제 몸에 난 종기도 없애주고 최근에 남 두드러기도 다 없애준 그 용한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호두, 마늘, 녹차도 제가 매일 먹고 있죠. 그리고 충분한 물, 이렇게 9가지가 그 항염증성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제가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과메기 때는 다 드실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돼요. 심지어 술도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메기지만 규칙이 있어요. 이 병이 다시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는데 술을 너무 주기적으로 먹는데 그것이 악영향을 끼쳐서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다시 활동기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메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정말 매일매일 다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언제 다시 염증이 생겨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나쁜 음식을 먹을 때도 규칙이 있고 뭐 그냥 건강식을 먹을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8대2의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8번 먹되 2번은 내가 먹고 싶은 나쁜 음식을 그냥 대놓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스님처럼 수행하는 사람처럼 건강식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대도시에 살고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습니다. 먹고 항상 건강식으로 돌아가서 제 코어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8대2의 법칙은 음식에 밀가루가 20%가만 들어가게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빵이나 뭐 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밀가루가 주인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또띠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야채 많이 넣고 고기 많이 넣고 그 밀가루로 아주 납작하게 된 그런 걸로 싸서 먹는 거, 랩으로 싸서 먹는 건데 밀가루 비중이 엄청나게 두껍거나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8대2의 법칙에 적용이 되고요. 특히 저는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두 피에 얇게 들어가 있는 밀가루 정도는 저는 먹어도 아무런 몸에 그런
리액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8대1 규칙을 지켜서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케이크 너무 먹고 싶다, 뭐 밀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면 먹어요. 먹는데 먹고 나서의 저의 몸의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먹었을 때 다음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피로도가 높다든지 다음날 알레르기가 난다라는 거는 감수를 하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과도 같이 약간 밸런스를 이루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이제 베지터리언이잖아요. 제가 베지터리언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좀 더 플렉시테리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채 위주의 식사를 먹되 뭐 해산물도 먹고 고기도 먹긴 먹습니다. 막 엄청나게 막 스트릭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뭐 소셜의 이유로 뭐 음식을 크게 시켜가지고 나눠 먹는데 뭐 까탈스럽게 나는 나는 베지테리언 옵션으로 시켜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뭐 야채를 뭐 90을 먹으면 10%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관익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안전 레시피라는 이북을 이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데 음식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는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체험판이 있어요. 무료 체험판이 있으니까 무료 체험판을 보시고 거기에 제가 컨셉에 대해서 완전히 적어놨거든요. 굳이 뭐 제 책을 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컨셉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셔서 그게 식단을 하시는데 응용을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기에서 관해기까지 음식을 먹는데 이 컨셉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저의 일처럼 정말 응원합니다. 제가 그 힘든 과정을 다 관통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어떤 신경으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썼는지 정말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우분들을 돌보고 계신 가족분들도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럼 하쿠나 마타타 안녕. 다음에 봬요. 안녕.